안녕하세요. 그림 그리고 디자인하는 윤정입니다. 오늘은 물방울 하면 떠오르는 작가 김창렬 작가님의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25년 12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김창렬 작가님의 물방울 작품,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이 작품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국내 작가 전시를 많이 보러 다니지 않았어요. 국내 작가 작품들은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계 인정을 받은 한국의 단색화, 다랑아리 같은 주목받는 주제나 화풍과 비슷한 작품들이 많다고 생각해 저 작품이 잘 팔리니까 다들 비슷하게 그리는 거 아니야? 하는 편협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전시도 함께 보길 권유한 사람이 없었다면 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창렬 전은 제게 손에 꼽는 인상 깊은 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시의 시작은 작가의 초기작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물방울 그림과 많이 다르죠? 작가는 대학 시절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으며 수많은 동료의 처참한 죽음과 잔인함을 고통스럽게 겪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사랑하는 이들의 전쟁 속 잔혹한 죽음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위로를 담은 이 작품들의 제목은 제사입니다. 앵포르멜. 김창렬 작가는 한국의 앵포르멜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앵포르멜은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한 고통, 상실감, 허무감 등 암울한 시대의 상처와 감정을 표현한 추상주의 미술입니다. 작가는 한국전쟁 이후 이 사조를 한국의 현실과 정서에 맞게 녹여내어 한국의 앵포르멜을 주도했습니다. 해외에서의 작품 활동. 작가는 1965년 뉴욕으로 건너갑니다. 낯설고 압도되는 도시와 그 속에서의 이질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한국에서 작업했던 앵포르멜주의의 작품은 당시 뉴욕에서는 한물간 사조로 취급되었고 추상표현주의, 미니멀리즘, 팝아트, 옵아트 등이 새로운 사조로 나와 작품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예술을 위해 그림에 대한 연구와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경험한 서구 미술을 한국 정서와 접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69년 프랑스 파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쟁만큼이나 힘들었던 가난과 결핍을 이겨내며 작품 활동에 정진했고 평생 함께할 반려자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작가의 작품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앵포르멜 스타일의 거친 질감은 사라지고 기하학적인 형태가 정제된 화면 위에 등장합니다. 착시를 일으키는 색띠 안에 구체를 배치하여 전쟁의 상흔을 연상하게 하던 거친 구멍의 현상은 냉각된 구체로 응고되고 그 상흔의 고통을 뿜어내며 몸부림치는 듯한 일렁이는 착시를 일으키는 기하학적인 띠로 나타내어 변화된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후 작가의 작업은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냉각된 점과 정제된 기하학 선들은 찢어진 캔버스 틈으로 나오는 액체처럼 변화하는데 이는 인간의 내면을 극단적 암울함으로 표현한 원초적인 강렬한 화풍의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베이컨의 회화는 작가에겐 전쟁과 폭력의 흔적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점점 우리가 아는 물방울 작품과 가까워짐을 느끼시나요? 작가는 또다시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작품을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작품의 점들이 투명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공중에서 떨어지기 직전의 물방울 현상을 그려 나갑니다. 이 실험을 반복하던 어느 날, 물을 뿌려둔 캔버스 뒷면에 맺힌 물방울을 보게 되는데요. 그 순간 작가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신의 조형 언어를 발견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아는 김창렬 작가의 물방울 그림이 탄생합니다. 마침내 도달한 물방울 작품은 전쟁의 희생과 참상을 위로하는 눈물이자 순수 정화의 상징이자 괴로운 마음과 추모를 위한 수양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 물방울 작품에 몰두한 작가는 첫 개인전에서 물방울 연작을 선보여 성공적인 데뷔와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는 작품의 성공에도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물방울의 표현법, 모래나 나무와 같은 재료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합니다. 회기,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1980년대 중반 작가의 물방울 회화에는 문자가 등장합니다. 이 문자는 바로 천자문인데요. 천자문은 우주, 자연, 사회, 역사, 학문, 도덕 흐름으로 어린이가 글자를 배우며 유교적인 세계관을 익히도록 만든 책입니다. 그렇기에 천자문을 작품에 사용한 건 유년 시절 기억과 정체성이고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인식하는 기호였습니다. 천자문과 물방울의 조우는 천자문이 상징하는 문명과 순간의 찰나와 자연을 의미하는 물방울의 대조이며 되찾고자 하는 정체성의 토대와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의미였습니다. 김창렬 전의 마지막은 마주보는 두 작품으로 마무리됩니다. 1965년의 제사와 1991년의 회기. 울부짖는 듯한 표정에 전쟁의 지우지 못할 상흔을 안고 구원을 갈망하며 새로운 예술을 위해 처절히 몸을 던지던 청년의 작품. 마주보는 반대에는 긴 삶의 무게와 상처 속에서 견디고 응시하고 애도하며 도달한 회기 작품이 있습니다. 마주본 작품은 노년의 작품이 조용히 청년 시절의 작품을 위로하듯 먹먹한 울림을 줍니다.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듯 평생 살아남은 자로서 죄책감에 살았고 한평생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작품을 그려낸 김창렬 작가의 물방울 그림에 대한 서사를 전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